뭘 자꾸 찍는댄다. 어? 어? 세팅 멋있게 안 돼 있어. 야, 웬 라면이냐? 어? 근데 손님 대접을 라면으로 해도 되는 거야, 이렇게? 어? 이걸 먹으라고? 응? 라면이 라면이지 뭘. 바로 이 라면이 경제 선생님께서 이번에 내신 신간 아, AD 학습법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사발면에 물을 붓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얘기야 이게? 그래서 이번에 특별하게 사발면을 한번 좀 준비해봤습니다. 그래. 한번 드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왜 이 책을 쓰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.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을 보면은 뭔가 어떻게 떨쳐낼 수 없는 미신에 빠져 있단 말이지. 미신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. 뭐 문법만 알면은 영어가 된다, 단어를 많이 알수록 좋다, 이런 미신에 빠져 있는데,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학부모 상대를 해보면은 내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잘 나오는 듯 하다가 미신한테 끌려서 도로 들어가고, 이게 자꾸 망쳐요.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책을 쓰게 됐어요. 책을 쓰면 이제 자꾸 보게 되거든. 그럼 이제 계몽이 되는 거지. 글쎄, 그 참 질문이 애매한데, 영어가 그럼 어렵지 뭐 쉬워요? 남의 나라 말 배워서 하자는 거니까 완전히 거저 먹을 수는 없는 건데, 문제는 노력을 하면은 노력을 한 만큼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, 우리나라에서 보통 공부하는 걸 보면은 노력은 엄청나게 하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. 그게 문제지. 그게 어렵다 그러는데, 어렵다고 그러는 것과 좀 다른 문제야, 그거는. 영어 공부가 아주 쉬워요. 그것도 좀 이상한 말이고, 너무 어려워요. 그것도 이상한 말이야. 공부할 만큼 하면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. 지금까지 방법은. AD라는 말이 Anno 주님의 해. 그래서 BC 그러면은 Before Christ, 예수님 오시기 전에, 기원전 그렇게 얘기를 하고, AD는 기원 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, 일반적으로. 근데 내가 말하는 AD 학습법은 영어 학습법에서 예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했을 때 AD 학습법이라고 나는 그래요. 주님이 주신 학습법, 그게 AD 학습법. 주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기 전에 학습법은 뭐라고 그러냐? 뭐라고 그럴 것 같아? BC 학습법, Before Christ,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. 나도 잘 모르겠는데. 그러면은 성경이 신앙서적이야, 교육서적이야? 내가 다시 물어볼게. 신앙서적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교육도 같이 있어요. 그리고 양쪽 다 되는 거지. 뭐 책을 쓰다 보니까 내가 AD 학습법을 터득하게 된 과정, 계기, 이런 등등이 쭉 써 있는데, 그걸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일도 하셨구나. 그걸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신앙서적이 되는 거고, 또 거기서 받아들이게 된 그 학습 방법의 포인트를 주면은 교육 관련 서적이 되고, 그렇게 되겠죠. 근데 이게 라면 먹어도 되는 게 푸른데, 응? 이 라면은 김치가 있어야 되는데, 응? 김치도 안 갖다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눈여겨봐야 돼. 하나라도 빼놓으면 연결이 안 돼요. 그래서 다 잘 봐야 돼. 처음부터 머릿말부터 끝까지. 흐름이나 연결되어 있는 책이 그럼. 중에 나의 내용이 성공률 100%, 하나님의 말을 가르칠 때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.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. 우선 말을 배운다 그러면은 자기네 나라 말, 모국어를 배운 방법이 있어요. 어린애가 태어나면은 처음에는 한마디도 못하다가,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은 옹알이 하다가, 그 다음에 한마디 두마디 이렇게 해서 만 5살 때쯤 되면은 할 말 다 해요. 그거 아주 신기하지. 잘 사는 나라, 못 사는 나라 구별 없이 똑같이 그렇게 한다니까, 시간이 지나면. 그거는 실패하는 아이가 없어. 100% 성공. 그게 모국어 배운 방법이야. 근데 외국어로 영어를 배운다 그러면은 글쎄 몇 %나 성공하나 몰라.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영어 선생을 하면서도 거기에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. 왜 모국어를 배울 땐 되는데
왜 영어를 배울 땐 안 될까? 모국어를 배우는 데는 한 4, 5년이면 돼요. 근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잖아. 그때부터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그 기능이 살아있어요. 그거를 활용할 수가 없을까? 근데 우리나라에서 영어 가르치는 방법 보면은 그 기능을 낭비해버리지. 그 기능을 살려서 어떻게 하면은 그 황금 같은 기회에 모국어처럼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쓴 것이 이 책에 나와요. 그게 그래서 AD 학습법이야. 하나님이 주신 학습법이지. 나머지 지금까지 영어 가르치는 건 뭐예요? 사람들이 궁리해낸 거지. 문법을 다 배우면 영어가 되겠지. 그래서 막 문법도 가르쳐보고 또 쓰기를 열심히 하면은 영어가 되겠지. 막 쓰기도 해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 거야. 좌충우돌. 근데 잘 안 되지.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슬쩍 올라타가지고 가볍게 가는 방법. 그래서 이 AD 학습법은요 재밌어요. 공부하기가 재밌어. 그렇게 괴롭지가 않다고. 성경에서도 이렇게 AD 학습법을 통해서 뭔가 성경에도 여기저기 나오죠. 여호수아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여호수아한테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와요. 이 모든 말씀을 항상 내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자나깨나 암송하면서 그대로 행하라. 그러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리라. 또 신명기에도 보면은 유대인의 쉐마교수법. 쉐마교수법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쉐마가 들으라 이런 말이야. 이스라엘아 들으라. 내가 여기서 한 말들을 자나깨나 입으로 반복하고 너희 자손들에게 자나깨나 가르치고 자나깨나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여라. 그 말씀에 의거해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5살만 되면은 그때부터 모세 오경을 암송을 시킨다니까. 자나깨나 가르치면서 암송을 시키는 거야. 그 결과 어떻게 됐냐? 그 말씀이 아이들한테 녹아 들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풍토가 생기지. 그래서 유대인이 말씀이 배 들어가서 그것이 생활화가 되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야 지금. 소리 내서 연습하는 게 왜 중요하냐라는 말에서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, 이 소리를 낸다는 것은 온몸의 여러 가지 근육이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거든. 그거를 반복해서 하면은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. 예를 들어서 탁구 치는 것도 계속 연습하면은 잘 친다고. 또 자전거 타는 것도 계속 하면은 그 기억이 평생 가요. 그래서 뭐 유치원 다닐 때 자전거 타던 사람은 나중에 몇십 년 안 타다가 어른이 돼서 자전거에 올라타도 조금 비틀비틀하다 그 다음에 잘 가. 왜 그런가 하면 그 운동 기억이 나와 있기 때문에. 이 말을 하는 것도 이 발성기관이 움직이는 운동 기억이 남아 있는다고. 또 하나는 소리를 내서 반복하면은 머리통 전체가 스피커처럼 울려요. 이 울리는 기억이 들어간다니까. 해마를 통해서 그게 저장이 돼서 그것이 기억이 되지. 우리나라 학생들의 제일 문제는 소리를 안 내는 거야. 참고서만 째려보고 앉았지. 그러니까 영어로 말할 일이 있으면은 말 없이 천장만 째려본다니까. 말은 못하고. 이거는 이제 내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, 지금 라면이 이거 불었다 이거. 사발면에다가 물을 부으면은 라면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? 2가지 이유가 있어. 첫째는 면 뚜껑을 열면은 이렇게 면 덩어리가 있어. 이건 제대로 풀어졌는데 딱딱하게 굳은 면 덩어리가 있다고. 근데 그거는 먹어보라 그러면은 뭐 정 배고프면 먹겠지. 깨물어 먹겠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먹지. 공부를 하면은 머릿속에서 이 면 덩어리가 형성이 돼요. 근데 그걸 그대로 놓고 먹기는 좀 힘들지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거기다 뜨거운 물을 붓고서 뚜껑 닫고 한 4, 5분 정도 기다리면은 이게 풀어져 갖고 된다.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만 해 갖고는 안 되고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붓는 동작이 들어가야 돼요. 뜨거운 물을 붓는 거는 뭐에 비유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의사소통. 언어는요, 공부만 해 갖고는 절대로 안 돼. 의사소통을 자꾸 하면은 라면에다 물 붓은 것처럼 이게 점점 살아난다니까. 그래서 의사소통하는 경험을 해라. 외국인들하고 의사소통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힘들잖아. 그래서 보통 대용어로 하는 게 화상영어. 이 면을 만드는 활동을 하지 않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. 그거는 또 늘질 않아. 면이 없는데 물만 부어봐야 뭐가 돼. 의사소통을 하면은
이 라면에다 물 붓는 것 같은 효과가 돼서 살아난다. 그렇게 해서 미국에 가서 생활한 거와 비슷한 뭐 그런 효과를 내는 거지. 15년 만에 책을 내시게 되셨어요. 그렇게 오래됐나? 네, 그러시다고 합니다. 그렇지. 내가 98년도에 영어 공부 혁명이라는 책을 냈고 2006년도엔가 또 하나 냈어요. 대한민국 스피킹 살리기 그래서 냈는데 그때도 상당히 파장이 있었지. 독후감 같은 게 올라온 중에 천기 누설입니다. 하늘의 비밀을 이렇게 누설해도 됩니까?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다고. 근데 그 원리까지만 설명했지 학습 방법까지 내가 설명을 안 했다고. 이번에는 주로 학습 방법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은 거지. 그 영어 공부를 하시고 싶거나 자녀들을 영어 잘하게 하시고 싶으면은 이 책을 읽으세요. 책이 쉬워갖고 한 서너 번 읽으시면은 확실하게 그 내용을 아실 거야. 그런다면은 그걸 그대로 실천을 하세요. 본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특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그 초등학교 시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때 잘하면 미국 아이들처럼 영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얻을 수가 있어요. 그거를 허송세월을 하면 그 다음에 조금 힘들어져. 자네들이 초등학생일 때 이 책을 읽는다면은 영어를 공부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영어가 제일 재밌어요 이러면서 공부한다니까 이거 저거 자꾸 따지지 말고 그냥 하세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